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머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문화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다양한 모발 유형, 스타일 및 전통을 살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발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가장 긴 헤어스타일부터 특이한 헤어 증후군까지 오늘은 진짜라고 믿지 못할 머리카락을 가진 20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사람들에 의해 라스타 라푼젤이라고 불리며 현지인들이 낮은 건물 꼭대기에 서 있는 그를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드레드락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가닥 또는 따은 머리로 형성된 것으로 종종 영적 또는 문화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혹적인 45초 분량의 클립에서 긴 드레드락을 가진 신비한 남자가 갈기를 세상에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드레드락을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첩한 손가락으로 계단식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전설적인 라푼젤에 비유합니다.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에 대한 그의 헌신은 길이가 5.7m가 넘는 드레드락을 낳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긴 드레드락 중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는 플로리다 클레어몬트 출신의 아샤 만델라입니다. 그녀의 드레드락은 약 5.8m로 매우 길고 무게가 19kg로 매우 무겁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가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9. 미네소타주 파크 래피즈 출신의 조셉 그리사모어로 2021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시도했던 가장 높은 풀 모히칸 모호크를 발성했습니다. 약 108cm 높이의 그의 머리카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셉은 모호크족의 독특함에 매력을 느꼈고 사람들이 거리나 마을 어디에서나 모호크족을 만났을 때 보이는 값진 반응을 즐깁니다. 그러한 머리카락으로 생활하는 것은 특히 출입구, 낮은 천장을 탐색하고 차에 탈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셉은 2007년에 처음으로 키가 큰 모호크를 기르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머리 옆부분을 밀어야 했기 때문에 망설였죠.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너무 엉킨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마침내 7년 넘게 머리를 다시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전통적인 방법 없이 머리를 올리는 기술을 실험한 헤어스타일리스트 카이 덕분입니다. 그에 더하여 요셉은 긴 머리를 닦거나 매듭을 지어 상당한 길이를 관리하고 자신이 그 머리에 앉는 것을 방지합니다. 18. 레티시아 키는 헤어 아트에 대한 전례 없는 개념을 고안한 현대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레티시아는 머리카락을 이용해 복잡한 조각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연장을 혼합하고 거울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때로는 실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조각품은 집안일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묘사하거나 단소를 독특하게 해석하여 자궁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강력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느다란 팔에 불룩 튀어나온 근육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레티시아는 경영학 학위를 받았지만 나중에 자연스러운 모발 움직임의 영감을 받아 예술로 전환합니다. 이 운동은 그녀가 16세에 탈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르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예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조각품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것이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17. 힌바족은 나미비아 북부 지역 앙골라와 스켈레톤 코스트 근처에 거주합니다. 힌바족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물, 동물성 지방, 붉은 물질로 특별한 반죽을 만들어 피부와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이 붉은 색조는 지구의 색을 반영하여 생명을 상징하죠. 그들의 헤어스타일은 나이와 지역사회에서 위치와 같은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마을에서 그들은 건초, 염소털 및 추가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닦는 머리를 만드는 등 함께 스타일링에 참여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종종 대부분의 머리를 면도하고 따은 머리를 만들기 위해 소량만 남깁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성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스타일링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반면에 결혼 정년기의 소녀는 얼굴 전체를 드러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LM배 머리 장식을 씁니다. 남자들은 결혼 후에 터번을 두르고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돌보는 데는 매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들은 터번 아래로 머리를 긁적이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태양과 곤충으로부터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혼합물을 사용하여 피부를 빨갛게 변신시키는데 이는 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특성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혼합물을 옷과 보석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나무 베개를 사용하여 잠자는 동안 머리를 멋지게 유지합니다. 16. 11세의 벨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금색과 갈색, 반쪽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제니는 벨라의 독특한 머리카락에 감탄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게 머리를 염색하는지 묻는 것에 주목합니다. 벨라의 어머니는 벨라의 눈에 띄는 머리카락이 소아마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소아마비는 머리카락 한 가닥에 색소가 결핍되는 질환입니다. 한 소아마비증은 모발, 눈썹, 속눈썹 및 주변 피부의 흰색 줄무늬로 나타납니다. 벨라의 눈에는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어두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속눈썹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벨라의 놀라운 특징 덕분에 그녀는 의상에 맞게 부분을 변경하여 매일 머리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의 어두운 면이 여름에 밝아져 특이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종종 멈춰서서 벨라의 머리카락에 감탄하거나 염색에 대해 묻습니다. 15. 사칼 데브 투두는 인도 비하르의 만다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40년 동안 유지해온 183cm의 드레드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절대로 머리를 자르거나 감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로 그는 신들에 대한 정성의 표시로 음주와 흡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22세에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터번 위에 쌓지 않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만큼 깁니다. 긴 자타를 착용하는 힌두교 성자들과 달리 사칼 데브의 머리카락은 하나의 거대한 매듭을 이루고 있으며 그는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 천으로 덮습니다. 14. 조지아주 로스웰에 사는 엄마 케이틀린 샘플스는 인스타그램에서 10개월 된 아들 로클린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된 한 낯선 사람이 로클란이 빗질할 수 없는 모발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클란의 머리카락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UHS는 머리카락이 이상한 방식으로 자라 빗질하기가 어려운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에게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모근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원통형이 아닌 홈이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빗질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모발은 매우 드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사례만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좋은 소식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클란의 엄마는 그의 머리카락이 쉽게 엉키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름기가 빨리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감고 그의 머리카락이 물에 쉽게 흡수되지 않아 씻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로클란의 머리카락은 어렸을 때부터 부드럽고 푹신한 상태를 유지하여 자신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보고 그를 아기 병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3. 루이지애나 출신의 에빈 두가스라는 여성은 가장 큰 아프리카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이는 약 10인치, 너비는 10.2인치, 둘레는 5.4피트로 정말 거대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과 2021년에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에빈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누군가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프리카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빈은 왜 그럴까 생각한 뒤 사진을 제출해 기록 지킴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에빈은 약 24년 동안 매우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길러왔습니다. 그녀는 1999년에 머리카락을 곱게 펴기 위해 화학물질 사용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놀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미용사는 에빈이 자신의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미용사는 가끔씩만 다듬기 때문에 항상 놀란다고 합니다. 12.
독일 베를린 출신의 칼하인츠 힐레는 유난히 멋진 코수염을 자랑하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수염 및 코수염 선수권 대회에서 8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줄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타일이 얼마나 인상적인지가 관건이죠. 11월은 전 세계 남성들이 남성의 건강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코수염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2003년부터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 건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여 남성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칼 하인츠의 성공은 코수염의 세계에서 큰 사건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환상적인 수염을 선보이는 챔피언십의 스타입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참가자와 놀라운 스타일로 대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코수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11, 2017년 영화 위대한 쇼맨을 본 적이 있다면 아름답고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수염난 여인 레티 류츠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음 사람은 그녀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최연소 여성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영국의 소셜미디어 센세이션 라이프 코치 및 연설가인 하르남입니다. 24세의 그녀는 약 6인치 길이의 수염을 길렀습니다. 하르남은 전통적인 펀자브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그녀는 왕따를 겪었기 때문에 항상 수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6세가 되던 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염을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숨기는 대신 모델로 활동하며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렬한 입지를 구축한 후 그녀는 모델 공연, 인터뷰 및 기타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녀는 런던 패션 위크에서 수염을 기른 최초의 여성이 런웨이를 걷는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그녀는 파리의 원티드 모델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잡지와 온라인 출판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 인도의 닐란시 파텔은 실제 라푼젤처럼 약 170cm 길이의 머리카락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16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머리카락은 약 200cm라는 놀라운 길이로 자라 이전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긴 10대 머리카락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 기록을 위해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닐란시 자신에 따르면 그녀는 나쁜 이발 이후 2008년 이후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에 그녀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정했고 그녀의 18번째 생일을 위해 그녀는 12년 후에 그것을 자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닐란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행운의 부족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돌려줄 때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그것을 전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박물관에 기증하여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배우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머리카락에 감사하지만 다시는 머리카락이 길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긴 머리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했고 그녀는 자신의 다른 관심사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9,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르완 싱은 약 250cm의 놀라운 길이로 살아있는 남성에서 가장 긴 수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턱수염을 잘 돌봅니다. 매일 아침 엉킨 것을 풀어 욕조에 담그고 샴푸와 컨디셔너로 부드럽게 씻으며 그 후 오일과 젤로 정중하게 말리고 손질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낮 동안에는 그것을 묶어두지만 특별한 날에는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사르완은 시크교를 믿기 때문에 수염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 턱수염은 노르웨이계 미국인 한스 랑세스의 것이었습니다. 1846년에 태어난 그는 1867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농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회를 위해 수염을 기르기로 결심했고 우승했습니다. 한스는 주변을 여행하고 다양한 괴물쇼에서 수염을 전시했습니다. 그가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자녀들은 그가 62년 동안 기르던 수염을 자르고 그의 마지막 소원은 후손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약 5.36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가장 긴 자연 수염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입니다. 8, 약 4.27m의 놀라운 길이로 가장 긴 코수염으로 세계 기록을 보유한 인도의 람싱 차완을 만나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자부심이자 기쁨이며 그는 1970년대 이후 그것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그는 32년 동안 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데 헌신해왔으며 매일 2시간씩 나무를 관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자스탄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코수염을 기르는 것이 인도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자신의 코수염을 존경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는 어떤 기록도 깨트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긴 코수염을 기르는 자기 문화의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족력은 또한 놀라운 수염을 자랑합니다. 그의 코수염은 기네스 세계기록 보유자일 뿐만 아니라 라자스탄 관광청에서 일자리를 얻어 관광지에 자랑스럽게 전시했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코수염 때문에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매료되어 그의 놀라운 수염에 대해 질문합니다. 7, 캐나다 유콘주 화이트호스에 있는 타키니 온천에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 모발 냉동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온천에 앉아 추운 날씨에 젖은 머리를 다듬는 것으로 참여하죠. 약 1분 후 그들의 머리카락은 얼어붙어 독특한 조각품이 되어 대회에 참가합니다. 2011년 시작된 이 콘테스트는 매년 2월에 열리며 최고 상금은 $2,000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외부 온도가 영하 20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이 얼어도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그들은 차가운 공기에 의해 서서히 얼어붙게 되어 때때로 귀를 따뜻하게 합니다.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젖은 머리카락은 결국 눈썹과 속눈썹까지 모두 얼어붙습니다. 머리카락이 서리와 얼음으로 인해 눈처럼 하얗게 변하면 수영장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침내 대회를 위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대회가 끝나면 베스트맨, 베스트우먼, 모스트 크리에이티브와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 우승자가 선정됩니다. 6, 머리카락에 숨겨진 놀라운 힘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케냐 출신의 남성 앙고를 만나보십시오. 아프리맥스가 유튜브에 게시한 비디오에서 그는 길게 따은 머리와 수염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는 승객을 태운 트럭을 끌고 심지어 머리카락만으로 어린 소녀를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의 지역사회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그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 중 한 명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앙고는 자신의 힘이 꿈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힘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의 비범한 능력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머리털뿐만 아니라 턱수염에도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앙고는 5명의 아내와 결혼하여 많은 자녀와 손주를 두고 있으며 여성들은 그의 강한 머리와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흑마법을 사용한다고 믿었지만 앙고의 실험은 그의 힘이 마법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 인도 출신의 95세 노인 도다 팔리아는 약 7.32m 길이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카르나타카의 몰라칼무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도 의식에서 머리를 자르는 특별한 중요성 때문에 머리를 자른 적이 없습니다. 도달 팔리아에게 머리카락은 독특한 지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긴 머리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모아 머리 위에 거대하고 뒤엉킨 공을 만들고 선으로 고정하여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도다팔리아는 그의 마을에서 인간신으로 여겨지며 자물쇠를 자르면 이 지위를 잃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 영상은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엉킨 머리를 풀려고 할 때 그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껍고 씻지 않은 드레드락을 드러냅니다. 4, 에이스베스는 얼굴 전체에 두꺼운 털이 자라는 독특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명의 가족 구성원이 이 질환을 공유하고 있으며 아마도 역사상 가장 털이 많은 가족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멕시코에서 개봉한 트리 더 울프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얼굴 털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12세의 나이에 그는 카니발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수염을 가진 2명의 사촌을 고용한 서커스 보스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커스에서 그는 관객에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볼거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커스단에서 보낸 시간은 그의 돈벌이가 되었지만 특히 미국 순회 공연을 하는 중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다행히 그는 이런 암울한 순간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코니 아일랜드의 사이드쇼에서 줄타기, 영국의 서커스 오브 호러에서 사다리 걷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3, 중국 출신의 여성 시에 추핑은 유난히 긴 머리로 유명해졌습니다. 1960년 광시장족 자치구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머리카락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빠르고 두껍게 자라는데 이는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었습니다.
2004년 시에는 약 5.63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녀의 헤어 케어 루틴은 꼼꼼했으며 모발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한다고 믿어지는 중국 전통 방법인 발효 쌀뜨물로 정기적으로 씻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길고 풍성한 머리를 기르는 것은 전혀 번거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으며 그녀는 항상 거의 똑바로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의 긴 머리가 성인 수컷 기린의 키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베니 할렘은 캘리포니아 출신의 남성 모델로 약 52cm의 가장 높은 하이탑 페이드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의 딸이 환상적인 머리를 물려받아 자연스러운 헤어 뷰티의 아버지와 딸 듀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니와 그의 딸은 천연 헤어 케어에 열정적이며 전적으로 천연 성분을 사용하여 자체 샴푸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발 관리가 신체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만큼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모발 성장과 활력을 위해 천연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운 헤어 트리트먼트와 스타일에 대한 그들의 옹호는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베니는 모발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샴푸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제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1, 응우엔 반치에는 베트남 메콩 삼각주 출신의 92세 남성으로 80년 넘게 머리를 감지 않아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4.88m 길이의 드레드락을 자랑하며 80년 동안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머리를 자르면 죽음이 따른다는 그의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응우에는 코코넛 종교라고도 불리는 두아라는 신앙을 따르는데 이 종교는 태어날 때 가진 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이 신앙의 창시자는 코코넛을 사용하고 섭취함으로써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아 신앙은 베트남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잘못된 신앙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응우에는 마지막 남은 추종자 중 한 명이죠.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3학년 이후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머리를 빗거나 감거나 자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것을 신성한 부름으로 여기고 오렌지색 터번으로 머리를 단정하게 묶습니다. 그의 아들 루옴은 그의 헤어 매니어를 돕고 머리카락과 생명 사이의 신성한 연결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존경심을 공유합니다. 응우에는 영적 부름을 느낀 후 자신의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믿으며 그것을 신성한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머리에 특이한 일을 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